자, 이번 시간에는 포토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광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원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포토공정을 진행을 하는데 결국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마스크를 빛이 통과를 해서 이 밑에 있는 PR에 실제로 이제 반응을 하는 그 단계가 이제 포토공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쓰는 빛, 이 빛은 어떤 빛을 쓰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빛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이 포토공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빛은 회절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절. 이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운데, 이 회절은 파동이 형태가 됐을 때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물결 그거하고 이제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이나 아니면 물결이나, 자, 물결이 이렇게 너울너울 이렇게 갈 때, 이 간격이 이제 넓은 간격을 통과를 할 때는 그냥 이게 고스란히 통과를 해요. 그런데 이게 통과하는 틈이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이 뒤편으로 휘어서 돌아가는, 한마디로 이 뒤편으로 휘어서 가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파형의 형태대로 이제 퍼져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회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뒤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이 뒤편으로도 계속 돌아가는, 이쪽으로도 돌아가고 이쪽으로도 돌아가는 이 현상을 갖다가 이제 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틈이 작을수록 이 퍼짐의 현상이 이제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빛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넓은 틈으로 이제 지나가는 빛은 여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이제 좁은 틈으로 가게 되면 이게 더 이렇게 퍼져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이만큼이 더 퍼져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제 요만큼의 이제 빛으로 되는데 더 이렇게 퍼져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러 효과라든가 이런 거 비슷하게 더 크게 확대돼서 보이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차용을 했던 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바늘구멍 사진기가 이런 원리를 이제 활용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 마스크의 패턴 자체는 이렇게 미세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패턴 자체를 이렇게 작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회절이라든가 이런 현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파장이 짧아지는 그런 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긴 파장일수록 이렇게 퍼짐의 현상이 심하고, 짧은 파장일수록 이게 이제 직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토 공증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설명이 자외선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예전에는 가시광선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카메라들도 대부분 이 가시광선의 빛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시광선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파장에 이제 비친 거고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이제 가시광선의 영역이죠. 그런데 광선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의 눈에만 보이지 않다 뿐이지, 실제로 이 바깥의 영역에도 광선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빨간 쪽 바깥쪽에 있는 광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빨간 속에 바깥쪽이다.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인프라레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보라색의 바깥쪽은 보라색 바깥쪽. 그래서 보라색을 이제 한자로 이제 자외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서 U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쓰이는 광원은 이제 처음에 UV에서 출발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UV 정도의 직진성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패턴을 만들어냈는데 이 폭이 더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UV 시절만 돼도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이게 더 작아지니까
간격이 더 작아지니까 심지어는 이제 UV도 이제 회절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파장을 조금 더 짧은 파장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제 UV를 넘어서도 계속 점점 더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쪽 인프라레드 요 이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라디오 주파수, 뭐 AM, FM 네, 이런 전자기파 영역으로 가고요. 이 자외선에서도 이제 한참 옆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X선, 감마선 이런 이제 방사능 계열의 그 파장이 이제 빛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느낌에서 딱 아시겠지만 우리 적외선 같은 경우는 뭐 찜질방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일부러 쬐기도 하잖아요. 뭐 원적외선 해서 뭐 장판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뭐 FM이라든가 AM 이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인체에 아주 그렇게 무해하지는 않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통신 주파수 이거 관련돼서 뭐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쪽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크게 무해하죠. 유해한 그런 성분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에너지 자체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 UV 바깥의 영역으로 하게 되면 X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광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학적 용도라든가 만약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방사능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만 이렇게 맞도록, 왜냐하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인체에 가해지는 손상이라든가 데미지가 이제 크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회절이라든가 이런 현상 없이 그대로 이제 통과를 하는 이런 직진성이라든가, 왜냐하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영역에 포함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이저 이런 것들도 다 이쪽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빛은 에너지가 이제 강한 쪽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합니다. 한마디로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UV보다도 더 강한 UV다. 그래서 이제 딥 UV, 줄여서 이제 DUV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여기보다 이제 DUV 같은 경우는 일단 예전에 이제 자외선이 이제 435나노 이렇게 갔다가 365나노. 그래서 KRF나 ARF 요게 이제 이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빛의 이제 광원을 만들어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KRF나 ARF 같은 경우는 243나노, 193나노, 거의 200나노대, 요때에 이제 UV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딥 UV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쓰였던 빛의 광원의 딥 UV가 ARF 광원 193나노 요 빛을 썼고요. 근데 이 빛 갖고는 도저히 이제 10나노 이하대의 이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10나노 이하라는 거는 결국 마스크에서, 그죠? 마스크에서 여기 이제 10나노 이하로 빛이 와야 된다는 이제 그 의미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더 강력한 이제 직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파장이 이제 극히 짧아졌다. 그래서 이제 익스트림이라는 표현을 쓰죠. 익스트림 UV라고 해서 이 광원을 이제 EUV. 그래서 EUV는 이제 10나노대의 파장이 등장을 합니다. 13.5나노. 그래서 이 빛은 워낙에 이제 강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반 공기 중에서도 공기 분자하고도 충돌을 한다는 뭐 특성이 있어가지고 뭐 진공에서만 사용을 하고 뭐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포토 공정의 이제 발전, 미래 발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빛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패턴에서도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빛이에요, 빛. 빛이 이제 마스크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이제 도달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진하게 녹색으로 표현된 여기가 이제 PR 영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PR층이 됩니다.
그런데 이 PR층에 도달을 하면서 요 밑에 있는 막질, 되게 이 밑에 있는 막질이 뭐 이를테면은 저 뭐죠? 뭐 옥사이드라든가 뭐 이런 막질일 가능성도 높은데, 한마디로 옥사이드 하면은 뭐 여러분들 연상이 잘 안 되겠습니다만은 뭐 유리 뭐 이런 성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빛이 이 들어와 가지고 이 유리막 여기에서 이제 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부의 막질이 이제 어떤 막질이냐에 따라서 그 특징에 따라 가지고 빛이 여기서 이제 반사가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굴곡이지고 형태가 좀 특이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막질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게 더 심하게 이제 반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원래 PR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요 옆에서 이제 반사가 돼서 오잖아요, 빛이. 그래서 이게 약간 쥐가 파먹은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디벨롭 과정 이후에 패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요 하부 막질에서 반사가 안 되도록 여기에다가 차폐막에 이제 이런 코팅 이런 거를 한번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막질을 갖다가 이제 보통 BARC라고 얘기를 해서 바텀에서 안티 리플렉티브 반사를 방지하는 그런 코팅을 한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막질이 뭐 SiON이라든가 나이트라이드 계열 이런 막질을 써가지고서 밑에 있는 요 반사를 막아주게 되면 깔끔하게 이렇게 PR의 옆면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BARC 공정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